안녕하세요. 펀드매득입니다. 이제 채권 보고서나 뉴스 보다 보면 스티프닝, 플래티닝 같은 어려운 용어가 좀 나오게 되는데요. 뭐 영어로 해석하면 스티프닝은 가팔러진다, 플래티닝은 평평해지다라는 뜻은 알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지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전문가들이 운용해주는 액티브하게 조절해주는 채권 펀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고 저도 추천을 드렸던 우리 단기 채권 펀드의 8월 성적표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달간 0.18% 수익이 났고 단기 채권은 거의 금리 변동에 거의 기준가 움직임이 없이 우상향하는 것을 마치 MMF보다 소폭 조금 더 나는 수준이라는 걸 볼 수 있죠. 원리금 보장 상품 금리만큼 연한산했을 때 벌써 한 4% 넘게 나고 있고요. 하이플러스 채권이 녹색인데 얘는 듀레이션이 살짝 긴 대신에 조금 더 초과 수익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급격히 오를 때는 여기에 소폭 좀 까먹는 수익을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매니저 노트상 25년도에 국채 발행량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다고 적어놨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부동산도 안 좋고 걷어들이는 세금은 없죠. 반면에 추경을 해야 되는데 추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는 어쨌든 국채를 발행해서 이 빵꾸난 세수를 메워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서는 시장의 수요 대비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채권 가격의 하락, 금리가 반대로 움직임으로 채권 금리는 급등, 상승하는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값이 떨어져서 펀드가 손해를 나는 게 아니라 이 펀드는 굉장히 짧게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0.3%포인트 수익을 기록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펀드는 만기가 0.6년 수준으로 짧고요. 방어력이 그래서 높습니다. MMF보다 조금 더 알파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상품이 되고요. 그래서 이름에도 변동성 낮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평균 신용등급도 AA 플러스 수준입니다. 최근 1년 전구간 플러스가 나고 있는 매월 수익률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 어민 전단체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 탑10에서 여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전단체나 기업보험들은 이름이 좀 생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해피에셋, 제육차, 모멘텀, 제일차 이름들이 생소한데 이런 것들을 신용평가하는 기관들의 기초자산을 까보게 되면 우량한 업장들의 이제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여기 상위 종목들이 3.87%가 이제 넘버원 종목인데요. 공모펀드 기준으로 최대 10%까지 투자할 수 있긴 한데 특정 종목에 이렇게 10% 가까이 매여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부동산 PF 위기가 좀 아직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는 자칫 잘못하게 되는 그런 기업들이 상환이 안 되거나 묶여버리면은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환매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종목만 못 팔고 우량한 종목들만 팔아서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펀드 규모가 늘어날 땐 상관없지만 펀드 규모가 줄어들면 이 상대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정 종목에 가급적 많이 실려있지 않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핌코든 해외 유명한 채권 펀드 운용하는 회사들일수록 복수의 1000종목 이상의 많은 종목으로 깔아서 운영하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쏠림 없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려봤고요. 여기 채권 코멘트상에 커버 스티프닝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제 단기물 중심으로 금리 급락했지만 월말에는 다시 이제 국채 발행 예상치 상회음으로 금리 급등했다라고 해서 이제 단기 대비 장기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으로 기울기가 가팔러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용어가 스티프닝, 플래티닝이라고 해서 여기서 불과 베어라는 용어로 또 다시 나눠요. 총 4가지의 경우에서 생기는 거죠. 불은 강세, 황소니까 채권에서의 강세는 금리 하락이고요. 채권에서의 곰은 금리 상승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월말에 금리가 상승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특히 장기물이 상승했다 그렇게 되면은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딱 봐도 어렵지 않습니까? 해석도 어렵지만 이거를 채권 전략에 어떻게 녹이는지가 이제 핵심이겠죠.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에게 매니저에게 맡겨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향후 운용계획상에는 9월 기준금리 인하했죠. 네, 우리나라는 아직 가계대출 및 부동산 이슈로 의견이 분분한 게 사실이긴 한데요. 부동산 PF도 다 꺼진 게 아니고 다만 그래서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이 펀드가 그래도 좀 안전하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기준금리 25bp나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이 사이에 WGBI라고 하는 세계 채권지수에 편입되는 이슈가 있었어요. 최근에 뉴스가 나왔는데 이 덕분에 이제 글로벌에서 우리나라 채권을 사겠다는 자금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수요 대비 그럼 채권값이 폭락하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줄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1년 유예긴 한데요. 이게 8월달에 여기 밑에 잘렸는데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더 많이 올랐죠. 이게 아까 그 베어 스티프닝의 증거이고요. 9월 달에 이게 빅컷 할 때였습니다. 빅컷 할 때는 단기 금리 대비 얘도 또 장기 금리가 많이 올랐고요. 뭐 이런 모습들이 이 커브라고 그래서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 사이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은 스티프하게 높아졌다가 다시 또 비슷하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플랫하게 붙기도 하고, 이런 그 구간 차를 활용해서 이제 채권 펀드의 기본 이자 수익 외에도 그 안에 스프레드의 이런 활용도를 떠나서 커브 전략이라고 통상 표현도 하는데, 초과 수익을 내는 전략들이 있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매니저들이 사용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게 그 내용입니다. 한국국채 WGBI 편입 관련돼서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90조 내외로 들어온다는데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